이번 주에 같이 볼 드라마는 뭐죠? 넷플릭스의 지금 핫한 드라마 바로 루팽입니다. 이거 발음이 좀 그렇지 않아요? 루팡 하면 루팡이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그죠? 궤도 루팡. 이거 루팡으로 검색하면 안 나와요. 그쵸? 넷플릭스에서 루팽으로 검색해주세요. 이 드라마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5부작이 나와 있고요. 원래 약간 추리? 범죄? 뭐 드라마 이런 요소들이 골고루 섞여 있고요. 프랑스의 소설가 모리스 르블랑이 쓴 궤도 아르센 류팽의 그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든 작품이고, 조금 주인공 얼굴 익숙할 텐데요. 1%의 언터처블이란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오마르 사이라고도 하고 오마르 시라고도 하는데, 요 주인공이 이름이 루팡인 건 아니에요.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거대 권력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 21세기 루팡. 그 원래 원작 궤도 루팽 얘기처럼 뭐 아슬아슬한 범죄와 뭐 도둑질과 이런 얘기들이 쭉 펼쳐집니다. 주인공의 이름은 아산 디오프예요. 그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프랑스로 와서 사는 이민자 아버님이 운전을 하시는데, 운전하면서 부잣집 운전기사 프랑스 재벌가예요. 뭔가 좀 이런 재벌가에 얽혀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, 또 아들이 이제 그걸 기억했다가 막 풀어가는 그런 스토리예요. 그래서 추리물이고 범죄물이기도 한데 드라마가 상당히 있어요.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루팡 소설 읽어봤어요? 네, 저는 어렸을 때 그 기ham성 읽고 뭐 이런 게 다 있어? 이렇게 하긴 했죠. 기ham성이 재밌죠. 보면 사실 루팡이라는 캐릭터가 비현실적이잖아요. 못하는 게 없어. 그쵸. 그러니까 그 소설에서 루팡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아요. 얘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노인인지 젊은 애인지 알 수가 없어. 정체를 알 수 없고, 루팡도 나중에 그 소설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헷갈려해요. 나의 정체가 해리되는 느낌. 그 루팡이 그리고 그 완벽한 도둑질을 6살부터인가? 네, 맞아요.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도둑에서 도둑 신동다우신 얘가 매지시언 같기도 하고, 맞아요. 그러니까 마술도 부르고 얼굴도 막 분장도 잘한다고. 뭐 이런 게 21세기에 오면 어떻게 될 거냐, 그거를 이 드라마에서 보여줍니다. 여러 가지로 현대판 루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어렸을 때 루팡하고 홈즈 중에 누굴 더 좋아했어요? 셜록 홈즈를 좋아했죠. 저는 루팡 팬이었거든요. 셜록처럼 뭔가 말 많고 막 잘난 척하고 이런 캐릭터보다는 루팡은 통쾌함이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데 얘가 마술로 뭐 이렇게 얼굴이 샥 바뀌어서 아무도 못 알아보게 된다거나 어느 틈에 그걸 훔쳐갔다거나. 그 궤도라는 말 자체가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의적 느낌이잖아요. 의적 홍길동 궤도 이런 느낌인데, 이 루팡이 이유 없이 착한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에요. 뭔가 사연이 있는, 꼬여있는 부유층의 물건을 훔쳐가요. 그리고 훔쳐갈 때도 되게 멋지게 훔쳐가요. 너 이거 내가 노리고 있다? 곧 훔쳐간다. 이렇게 하고 훔쳐가고. 그치, 루팡은 그 루팡의 예고장 카드. 그쵸, 그게 멋지잖아요. 근데 물론 여기선 예고장 카드가 없어요. 찾아보셔도 안 나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훔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. 그리고 굉장히 신사적으로 나오죠.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그 중간 에피소드에 부잣집에 보석을 훔치는 게 나오는데 가서 더 주고 싶게 만들어. 내 보석을 얘한테 주고 싶게 막 만들어서 그걸 다 가져다가 하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갖지 않고 이렇게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이것도 옛날 그 소설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의적 홍길동 느낌이 나게 했어요. 그래서 루팡의 매력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, 뭔가. 맞아요. 사실 제가 매료된 거는 그 소설보다는 드라마? BBC 드라마 셜록, 베네딕트 컴버비치 우이 오빠의 사실 저는 셜록 드라마는 우리 우이 오빠한테 매료돼서 본 거고요. 그 우이 오빠의 압도적인 천재적인 두뇌가 없으면 그 오빠의 매력을 나 모르겠어. 영드 셜록은 왜요? 우이 오빠가 잘생김을 연기해서 계속 보니까 진짜 잘생긴 것 같다고요. 저희 사람이 어디가 잘생겼지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보니까, 그러니까 더 뭐야 이거. 아니야. 그냥 잘생김을 연기하는 그 순간에 빠지면 돼요. 그거를 분석하니까 재미가 없는 건 잘생겼다니까 잘생겼구나 하시면 됩니다. 네. 사회 부적응자잖아. 아니에요. 그리고 꼭 얼굴이 잘생길 필요 없어요. 두뇌가 잘생겼잖아요. 오히려 셜록 형이 더 매력적이던데. 마이크로프트. 네. 여기가 정말 취향 차이거든요. 마이크로프트 말고 저는 사실은 왓슨을 좋아해요.
누구나 루팡과 홈즈는 대립구도여서 그쵸, 루팡과 셜록. 모리스 르블랑이 코난 도일을 되게 부러워한 거죠. 왜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코난 도일이 그 당시에 추리소설의 세상을 열어 제낀 거예요. 맞아요. 모든 사람들이 막 핫하게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붙어있는 나라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아 나도 쟤처럼 유명해지고 싶어 해서 책을 썼어. 영국과 프랑스. 그래서 왜 모리스 르블랑이 루팡에서 코난 도일을 데리고 와서 둘이 대결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루팡이 완전 인기고 맨날 셜록이 당해. 그래서 그 코난 도일이 기분 나쁘다고 너 왜 나의 이걸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갖다 써? 이러니까는 쫄아가지고 셜록 홈즈라고 안 하고 헐록 홈즈인가 할록 홈즈로 이름을 바꿔서 출연시키게 하잖아요. 그래도 항상 루팡이 이겨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는 얘한테 되게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지만 현실에서라도 아니 자기 소설 안에서라도 루팡이 홈즈를 이기고 싶은 이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닐까. 영드 셜록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루팡도 그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그건 아닙니다. 이거 뭐야? 달라요. 그런 거 범죄를 꾸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난관을 극복해가는가 이걸 보는 게 재밌어요. 그렇죠. 얘 루팡의 잔머리 그리고 순간 뭐 이게 번뜩이는 재치 요런 게 살아있는 맛이고 그거에 맞춰서 편집 굉장히 빨라서 막 휘리리리 해서 뭐야 이렇게 되는 거라서 뭔가 차분하게 진행되는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호흡이 빨라서 숨찰 수 있고 그렇게 휙휙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에 들죠.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. 이 감독이 나우 유시미 사기단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에요. 오랜만에 어쨌든 프랑스어를 들어서 반가운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프랑스어 배워본 사람 다 그럴 텐데 파리를 가보고 싶어 하는데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나와요. 그 루브르 박물관 안에 뭐 굉장히 잘 알려진 실제로 이 루팡 소설에서 나오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걸이 이걸 보고 또 그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장면들을 보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었고 기본적으로 거기 서사가 되게 사실적이에요. 실제로 유럽에는 그 이민자들이 많잖아요. 그 이제 주인공 아산 부자가 세네갈에서 온 이민자라는 거. 그래서 첫 부분에 루브르 박물관을 청소하러 가는 청소부로 등장하는데요. 실제로 그래요.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민해 와서 다양한 부분의 그런 뭐 서비스업, 뭐 또 그렇죠. 원래 블루칼라 유체노동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비슷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. 청소를 딱 하다가 목걸이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해요. 너도 살 수 있어. 최저임금 뭐 50년 뭐 이런 대사가 나와요. 그래서 뭔가 뭐냐 이 리얼리티. 또 하나는 편부모 가정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와 아들 간의 끈끈한 우정이 보여지는 것도 재밌고 그래 보통 드라마는 홀어머니가 키우는 아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부자 관계를 되게 돈독하게 나와요. 그런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또 이 소설의 제목이 류팽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선물이 또 류팽 책입니다. 이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 류팽과 엮여서 풀려나가는지도 재미가 있어요. 이게 이제 루팡 시리즈를 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소소한 깨알 재미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목걸이 사건도 원래 소설에서 첫 번째 도둑질했던 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걸이니까 그 목걸이를 쓴 것도 그러고 나중에 뭐 기암성에 간 거나 거기에 등장하는 걔가 아산이 이제 내놓는 가명 이름이 다 소설에 등장하는 소설에 나오는 가명들이에요. 네. 그리고 라울이라는 아들 이름도 루팡이 어렸을 때 이름이 라울인데 그런 데서 갖고 온 이름. 그러니까 이건 따지고 보면 21세기판 루팡인데 루팡 덕후가 루팡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그걸 조합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엉근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루팡 시즌 뭐 5까지 정도 가면은 완전 거대 권력에 맞서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통쾌함을 보여주는 이런 거대한 이 정말 루팡스러운 이게 딱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. 또 아르센 류팽의 이 팬들을 다시금 이렇게 나 원래 류팽 덕후야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홈즈를 이겨는 이길 수 있어야 그치. 홈즈 흥행을 넘어보자 뭐 이런 약간 그런 의욕을 불태우게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홈즈보다 루팡과 관련된 게 더 많지 않아요?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천사소년의 티 루팡 루루핑
거기도 의적이잖아요, 네티도.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개도키드. 아, 그쵸. 개도키드 완전 루팡이랑 똑같아요. 못하는 게 없어. 명탐정 코난은 완전 셜록 홈즈를 따온 거잖아요. 그렇죠. 셜록 홈즈를 따와서 거기에다 맞설라고 개도 루팡에서 개도키드를 데려온 거니까. 근데 우리 딸도 개도키드 더 좋아해. 그래서 이 취향도 유전이 되는 것인가요? 네. 덜덜. 루팡 3세 있잖아요. 일본 맞아요. 애니의 루팡 시리즈 그 애니메이션은 되게 잘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고증을 철저히 한 듯이 잘 만들었고 루팡의 옛날에 루팡이 약간 좀 여자를 되게 밝히잖아요. 공공처럼 여자 관계 그 시리즈에서 보면 여자들이 엄청 하여튼 이성을 끊임없이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 007이 거기서 따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여자 관계가 복잡한데 요 애니에서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거는 사회 시대상을 반영했든지 그런 게 좀 덜해. 저는 그리고 루팡 3세 실사판도 봤거든요. 오구리 슌이 나와 주인공이에요. 너무 잘 어울려. 그러게 어울린다.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아노고가 쫙 칼잡이로 나오는데 어울린다. 제가 실사판 보고 완전 좋아했잖아요. 그 2014년 판이니까. 근데 여기 나오는 아싸는 루팡하고께 달리 한 여자만 좋아해요. 자기 부인만 좋아해. 굉장히 가정적인 굉장히 다른 남자예요. 네. 가정적인 남자는 아니네. 그쵸. 가정적이진 않죠. 아무튼 우리가 소설을 생각하는 그 루팡의 화려한 그런 어떤 이성들과 만나면 안 나와요, 여러분. 그리고 반하는 여자도 없어. 여자가 없어. 부인 말고는 여자가 안 나오잖아. 그런 것도 약간 그 부자 관계의 돈독함을 이어가기 위한 일종의 일종의 좀 다른 이 제작자의 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들이 하나야. 딸이 아니고 아들이야.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잖아요.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고 거기서 다시 아들로 이어지는 대대로 이어지는 루팡. 그 아들도 아싸네 아들도 루팡을 보자마자 맨날 게임만 하던 애가 이 책에 푹 빠져. 역시 취향은 유전되는 걸로. 네. 이 드라마 작가가 그러면 그냥 루팡 덕후인 걸로. 드라마 작가 루팡 덕후일 수도 있고 뭐 제작자가 덕후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심지어 있겠죠? 여기에 나오는 루팡의 존재를 유일하게 알아채는 아싸네 존재를 알아채는 그 형사도 덕후야. 맞아요. 그 양반도 책상에서 거시기가 나와요. 그래서 세상 덕후에 없네. 아무튼 그 덕후들끼리 뭔가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합을 짜가지고 드라마가 이어질 것으로 그 형사는 그러면 홈즈인가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셜록이랑 붙어보는 것도 그쵸. 만약에 이 시즌이 계속되다 어느 순간 진짜 루팡 vs 셜록 시간이 오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겠네요. 그쵸? 보고 싶어.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요새 힙한 그 루팽 드라마를 같이 얘기를 해봤고요. 약간 오히려 이제 추리물 광팬 덕후들은 오히려 좀 싫어할 수 있고. 그치. 본격 그것만 하진 않으니까요. 뭐 흥미진진한 얘기를 좋아하면 액션도 있고 스펙타클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얘기.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. 여러분 안녕.